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7월 23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약간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본이 이제 그 관세 협정이 원래 25% 얘기가 됐다가 15%로 타결이 됐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도요타 자동차가 한 14% 오늘 급등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우리 현대차도 그런 기대감 때문에 7.5%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상당히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런 우려를 어느 정도 좀 불식을 시켜주면서 우리도 8월 1일까지가 이제 기한이죠. 그 안에 일본 못지않게 우리도 또 줄 게 많기 때문에요. 줄 게 있다는 게 이제 LNG 가스 같은 경우 저기 알래스카요. 이제 그 관련 주식들이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오늘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결과인데요. 오늘 그쪽 관련해서도 종목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시장으로 봤을 때 어제만 해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게 말끔히 좀 식기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종합지수는요. 플러스 0.44%, 3183포인트입니다. 3200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지만 어제 그 시장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오늘 기분 좋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0.07%, 813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 시장 모두 장중에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다가 종가에 많이 돌리면서 끝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의 힘, 활기를 보여주는 거래대금 지표인데요. 거래소가 11조 8천억입니다. 어제도 11조 6천억. 그러니까 최근에 한 11조를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요. 한 달 전만 해도 한 19조까지 갔다가 지수는 3,200까지 다다랐으면서 거래 대금은 절반으로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빠지지 않으면서 거래 대금만 줄어든 거는 아마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7월 한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는 펀드 매니저들이 특히 해외 쪽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를 많이 가기 때문에 거래가 이렇게 급감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급감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그렇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 대금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장은 그렇게 활기가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19조 대비했을 때 11조니까요. 15조는 넘어서야 강세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코스닥도 지금 5조 5천억이면 코스닥도 한 10조 정도는 거래가 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코스닥 쪽도 거래 대금이 대폭 이렇게 줄어들었다. 지수는 빠지지 않으면서 거래 대금만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다. 이런 거는 확실히 좀 이렇게 휴가 영향이 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일본 그래프 이렇게 한번 보시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요 21선, 요 빨간 선이요. 요 빨간 선이 심리선이자 생명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선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선이다. 요 21선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면 죽어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1선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그래도 살아있는 시장이다. 음봉이 나든 양봉이 나든 21선만 지켜주면 시장은 살아있다.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지금 21선에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꼬리가 21선에 살짝 닿았다가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플러스가 났는데요. 그래서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걱정되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봉 한번 이렇게 보시죠. 분봉 오늘 보면 아침에 이렇게 매물을 깊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급락을 했다가 오후 들어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아침에는 급락을 했다가요. 오후 들어서 종가에는 이렇게 살짝 돌리면서 끝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매번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 개인들이 아주 단타들을 거의 조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살 때는 뭐 조 단위로 샀다가 또 팔 때도 조 단위로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개인들이 단타가 아주 성행하고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높게 붙으면 여지없이 이제 매물이 좀 쏟아지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매물 소화가 되고 나서 오후 들어서 이렇게 살짝 올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요즘 그 추세로는요 개인들만 이렇게 단타하는 게 아니고
기관이나 외인들도 아주 짧게 단타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같이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좀 준 것 같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종가 무렵에 이렇게 돌리면서 끝내는 시장은 그 다음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개인들은 거래소에서 7,5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개인들이 매일 이렇게 매수 매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크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인들이 단타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 오늘은 7,500억 팔았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이 3,5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기관도 한 3,2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렇게 매수 우위했는데요. 최근 시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은 수급에서 외국인들 동향입니다. 외국인들 최근 한 달간 이렇게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한 3,500억 매수 우위했죠. 어제는 2,300억 매도 우위하긴 했지만 그제 또 9,8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1,300억 매수 우위. 이렇게 보시면 간간히 파란색도 이렇게 나오지만 대체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누계로 따지면요. 한 10일 동안에 한 3조가량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세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반면에 개인들은 장이 올라가면 팔자가 한 7,500억 이렇게 쏟아지고요. 빠지면 한 6,800억 매수 우위. 또 7월 21일 날은 1조 1,000억을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뜨면 대량 매도가 나오고 빠지면 또 대량으로 이렇게 매수하면서 개인들이 단타 위주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동시효과에서는 높게 붙으면 항상 얻어맞는 그런 모양입니다. 산다 그러면 아마 점심때쯤 오후 초반 이때 사면 또 종가에는 올리기 때문에요. 매수 시점으로는 그때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이 수급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에 다시 이렇게 가담하고 있다. 돈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9,800억, 오늘 같은 경우는 3,500억 매수 우위다.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지표라고 보거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가담해 준다고 그러면 시장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크게 변동은 없는데 절대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65조 2천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3월부터 근 한 15조가량 이렇게 늘었습니다. 50조에서 한 65조까지. 그랬다가 최근 한 달간은 살짝 이렇게 빠져나가긴 했지만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대량으로 개인 자금들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에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요. 자금 사이드에서 펀드 쪽으로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ETF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지만은 이때가 4월 초에 125조였는데요. 지금 154조입니다. 그러니까 근한 25조가 30조 가까이가 들어왔죠. 30조 가까이가 한 3달 만에 이렇게 시장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이 이렇게 단단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구체적으로 보면 이 펀드 쪽, 주식형 수익증권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게 수급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 산업 그림이 이렇습니다. 어제 0.4% 플러스. 여전히 이렇게 21선 위에서 단단한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0.39%. 그렇지만 그래프 보시면 아시듯이 아주 상승세가 탄탄한 신고가를 내면서 이렇게 가는 시장입니다. S&P 500 플러스 0.06 신고가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너스 1.7. 그렇지만 21선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전체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니케이 오늘 3.5% 올랐습니다. 방금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관세가 25%에서 15%로 다운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합당한 또 그 대가를 치르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기대 이상으로 관세 그 율이 많이 다운이 됐다. 그러면서 오늘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4%가 올라줬습니다. 도요타가 매년 한 1,100만 대 정도 그 자동차를 수출을 합니다. 생산을 합니다. 우리 현대차가 기아차하고 합쳐서 한 700만 대 정도.
폭스바겐이 아마 1,000만 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1위 기업이 어쨌든 도요타 자동차인데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죠, 도요타가.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 굉장히 민감했던 주식인데 오늘 14% 올랐고, 우리 현대차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대감 때문에 7% 이상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니케이가 오늘 3.5% 올랐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급등한 그런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고가를 냈습니다. 대만 플러스 1.4%, 독일 마이너스 1.0%, 프랑스 마이너스 0.69%. 유럽 시장 오늘 좀 좋지는 않지만 전체 흐름으로는 상승세입니다. 상해 플러스 0.12%, 항생 플러스 1.2%. 중국 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좋습니다. 그냥 관세에 관련해서 원래 중국이 타켓이 됐었는데 이제 히토류 때문에 그러겠죠. 미국이 거의 그 저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시장이 주가로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해외 주요 종목 이렇게 보면요. 지금 요 판에 보이는 게 이제 시간외 거래인데요. 굉장히 좋죠. 보통 한 0.4%, 0.6% 이렇게 들어 올랐습니다. 애플이 플러스 0.4%. 그래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향하면서 단단하게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플러스 0.4%. 테슬라도 이제 악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벗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3정당이라고 그래야죠. 아메리카 당인가 이렇게 지금 신당 창당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그거를 지금 착수했다고 제가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플러스 0.73%. 어제 좀 이렇게 낙폭이 컸다가 오늘은 하락이 저지되면서 시간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그림으로는 21선 위에서 이렇게 단단한 그런 모습입니다. TSMC가 오늘 플러스 1.3%.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도요타 자동차가 오늘 14%. 이렇습니다. 그래프가. 아마 몇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그 상승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국 시장 주요 종목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이렇게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텐센트 굉장히 좋죠. 장동그룹, 비아디. 그러니까 중국이 어찌 보면 가장 그 관세에 관련해서 피해가 클 것 같은데요. 주가는 오히려 굉장히 좋습니다. 히토류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얘기죠.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그 두드러진 업종은요, 테마라고 해야 되겠죠.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주들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한국가스공사 오늘 4.6%, 포스코 인터내셔널 8.7%, 하이스틸 상한가입니다. 29%. 여기도 강관 만드는 회사고요. 옛날에 한국철강이라고 아마 한일철강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업인데요. 그게 지금 그 하이스틸이라고 그럽니다. 동양철관 12%. 제가 예전에 삼부토건 비교하면서 비슷하게 움직인다, 세력주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오늘 12%, 세아제강 10%.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알래스카 이 강관 종목들, 가스관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일본이 지금 알래스카 관련해서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25%를 관세를 15%까지 낮췄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지금 가장 강력한 카드가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해서 우리가 협조를 하겠다 이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8월 1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요. 우리가 가진 카드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본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아주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원 개발부터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까지 일관 체제를 갖춘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기업이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시죠. 요때가 그 처음 그 알래스카관 얘기가 나왔을 때 뭐 동양철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등했었을 때 같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근 한 5개월간 이렇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대미 협상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LNG 관 이것뿐만 아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옛날 그 대우입니다. 대우인데 이제 포스코로 넘어가고 나서 지금 이제 자원개발주 대표 종목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그룹 내에서 굉장히 알짜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꾸준히 이렇게 보시면 한 3년 동안 영업이익이 1조를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변동 없이 이렇게 실적을 내고 있는 알짜 기업이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최근에 주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적만 가지고도 좀 들어가 볼 만한 기업인데요. 이제 알래스카 LNG 가스관 관련해서 어쨌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그 일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정도의 위상이 있죠. 근데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좀 답답해 보이지만 저점을 이렇게 해보면요. 추세 바닥을 이렇게 해보면 꼭 여기서는 이렇게 반등이 되더라는 얘기죠. 오늘도 이렇게 추세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양봉이 났습니다. 물론 이제 묘하게 제가 관세에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이 오늘 같이 터져주기는 했지만 그래프로 봤을 때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그런 주식이다. 바닥을 확실하게 이렇게 다지는 그러면서 저점이 이렇게 좀 높아지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안정된 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실적도 되고 또 재료도 같이 이렇게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그 그룹 지주사들 이렇게 자주 강조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방산도 21선 정도에서 지금 하락이 좀 저지가 되면서 조정을 좀 끝낸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왔던 조선방산이나 뷰티나 전력 관련주나 이런 쪽들이 가지 않으면 이제 지금 뭐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주도주들이 가지 않으면 그쪽까지는 어림도 없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주도주들은 좀 쉬다가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조선방산이나 이런 것들은 근한 1년 넘게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만큼 매물도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관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 조정 기간이. 그렇지만 그룹 지주사들은요. 대표적인 지금 저 PBR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SK라든가 한화라든가 HD 현대 또 뭐 삼성물산도 비슷합니다. PBR 보면 한 0.3에서 0.5 요 사이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올라가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자산가치 대비했을 때 주가들이 아주 저평가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한 4, 50% 올랐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체 시장 그 PBR이요. 통계 내는 거 보니까 원래 한 0.8 정도 수준이었다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3,200까지 오면서 PBR이 한 1.1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그럽니다. 그게 좀 오르기는 했지만 이제 이게 한 정상화하다 이렇게 보여지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또는 선진국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1.5에서 2 사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5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많이 올라 있다는 얘기죠. 그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아직은 PBR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대표적인 종목들이 그룹 지주사들이다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SK, 한화, HD 현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그 지주사들이 그 계열사들이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물론 이제 SK는 그 밑에 이제 SK 스퀘어를 통해서 SK 하이닉스를 지배하고 있지만 어쨌든 계열사들이 잘 나가고 있다고 그러면 지주사들은 주가가 또 자산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SK도 지금 PBR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서 한 0.5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지주사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SK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올라간 지금 상승 기간이요. 이제 한 2달 정도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죠. 5월 20일 정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7월이니까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2만 원에서 최근 24만 원 고점까지 찍었으니까 2배까지 올라줬네요. 그러고 나서 지금 근 한 달째 조정은 받고 있지만 21선 요 근처에서 지금은 오늘은 또 이렇게 음봉이 약간 나면서 21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요 21선을 안 깰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빠지면 외국인들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빠지면서 매수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수급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빠지기는 하지만 SK를 중심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매수세가 매일
10만 주에서 뭐 8만 주, 5만 주 이렇게 매일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기관이나 개인들이 최근에 이제 단타가 되면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2배가 오른 이 가격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다. 요게 또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죠. SK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한화도 지금 수급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렇게 꾸준히 10만 주, 5만 주, 6만 주 이렇게 계속 사고 있죠. HD 현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나 개인들은 팔고 있지만 많이 올랐다고 해서 팔고 있지만 그 가격에 외국인들은 이렇게 꾸준히 사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수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다. 그래프가 이렇게 좀 조정은 받고 있지만 요거 HD 현대거든요. HD가 붙는 거는 정몽준 회장 그 계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현대중공업 계열사들이죠. 그 밑을 이렇게 두고 있죠. 한 2달 조정은 받았지만 주가가 빠지지는 않고 있죠. 그러죠. 현대도 이렇게 보시면 요 21선 위에 이렇게 딱 걸쳐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개인들이나 기관들은 이익 실현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좀 뒤늦게 매일 요걸 좀 사주고 있다. 요게 요 한 종목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룹 지주사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룹 지주사들은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식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조정을 끝내고 나면 상당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PBR이 아직도 한 0.5 안팎이다. 그 다음에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해주고 있고요. 주도주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룹 지주사들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주도주라는 거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1, 2년 동안 한 5배에서 한 10배 정도 올라줍니다. 과거 주도주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주 관련해서 그룹사, 지주사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급등할 때 못 샀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외국인들이 사고 있을 때 같이 좀 들어가 보는 건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SK 한화, HD 현대인데요. 나머지 종목들도 비슷해요. 뭐 삼성물산이나 포스코 홀딩스나 CJ나 다 그 기업 내용이나 그래프 흐름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든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쉽게 팔지 말고 좀 버텨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룹 지주사하고 함께 미래에셋증권, 증권주 중에서는 이제 미래에셋증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래에셋증권도 지주사나 마찬가지죠. 계열사가 많기 때문에. 근데 미래에셋증권도 우리가 두 가지 점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저 PBR주라는 겁니다. 지금 한 0.4 정도 되는데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거의 1 가까이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좀 다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PBR주라는 거,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거. 또 하나는 여기에 자사주 그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대주주 그 보유 비중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마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좀 매집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에셋증권도 그렇지만 비슷한 게 이제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자사주 비중이 20% 넘고요. 부국증권 같은 경우는 한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막 상한가도 치고 그랬는데 오늘은 또 12%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을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또 하나 더 한다고 그러면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2년 전에 비하면 지금 영업이익이 금년 같은 경우 한 1조 3천억 될 거라고 그래요. 또 시총이 11조를 이렇게 넘어섰는데 증권주 중에서는 압도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해외 쪽에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다. 근데 좀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요. 가장 아마 주목해 볼 부분 같은데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좀 조정을 받는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아주 대량으로 이렇게 매수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11만 주, 그제는 한 54만 주, 54만 주는 굉장히 많이 산 거죠. 12만 주, 14만 주.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가격대인데 우리 그룹 지주사들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에셋증권도 굉장히 외국인들 매수가 강하다.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한 두세 달 동안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또 21선 밑으로 이렇게 살짝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그래프만 놓고 보면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데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가격에 거의 한 2배 넘게 이렇게 올라 있는 가격이지만 외국인들이 그 가격에도 대량으로 매수 우위하고 있다. 요거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라든가 또 자산가치 대비라든가 또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색을 다 갖춘 그런 기업이다 이런 얘기죠. 또 해외 쪽 영업에서도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고요. 그래서 증권주 중에서는 뭐 다른 것들도 좋은 게 많지만요. 그래도 미래에셋이 가장 이렇게 좀 두드러 보인다. 외국인들 매수세가 가장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요, 제가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넓게 봤을 때 에너지 관련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풍력, 태양광, 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도 에너지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슬금슬금 외국인들 매수에 힘입어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강조드리는 종목이 CS 윈드죠. 풍력 관련해서 글로벌 기업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일봉으로 보면 바닥에서는 살짝 올라왔지만 최근에 근 한 2개월 동안 다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주봉으로 한번 보시죠.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가장 피해가 컸던 종목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89,000원에서 3만원까지 왔다가 근 한 3배 빠졌다가 이제 49,000원인데 실적 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도 IRA 법안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귀결이 날지는 모르지만 2030년까지 따지면 그 보조금이 한 세액공제까지 포함해서요. 근 한 2조 가량 된다고 그럽니다. 굉장한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본업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입니다. 해외 법인이 지금 공장이 한 7개 정도 되는데요. 뭐 유럽, 북미, 또 동남아 골고루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 관련해서 CS 윈드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본업에서도 기대해 볼 만한데요. 주가로 보면 좀 부담 없는 가격이죠. 그래서 풍력 관련해서는 CS 윈드고 태양광 쪽에서는 한화솔루션이죠. 한화솔루션은 또 달라요. 굉장히 최근에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신정부에서도 이쪽 풍력, 태양광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면 그렇게 부담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일봉으로 보면 바닥에서는 이렇게 슬금슬금 좀 올라주는 그런 맛이 있죠. 그러죠. 이 정도는 가격이 대충 바닥권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시죠. 개인들이 이쪽으로 신용으로 사놓고 전혀 지금 팔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신용 잔고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만큼 개인들이 많이 물렸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기대가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프로 보면 이제 바닥은 이제 조금 다지는 그런 모습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내하고 기다리면 이런 쪽으로도 조금 앞으로 좀 상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가격으로 봤을 때 매력 있는 가격대다. 특히 이제 2분기부터 지금 흑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가에 상당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전 비전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 1,100원 플러스인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84,400원까지 갔다가 또 77,100원까지 갔다가 종가는 79,100원에 끝났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오늘 전체 시장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는데 더전 비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더전 비전 관련해서는 제가 몇 가지 아마 다들 꼼꼼하게 이렇게 보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린다고 그러면요. 수급에서 보면은요. 수급에서 연기금이 꾸준히 이렇게 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사는 경우에는 더전 비전 주가가 항상 괜찮았거든요. 앞전에 이제 9만 원 갔을 때도 실질적으로 연기금이 이렇게 계속 지속 매수해 주면서 9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8만 원도 찍고 그랬는데 오늘도 한 4만 7천 주 이렇게 보시면 동안 연기금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특징이라고 그러면요. 이 더전 비전이 개인들이 단타들을 많이 하는 종목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 빨간색하고 이 까만 선이 신용 잔고고요. 이 빨간 선이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하고 신용 잔고가 똑같이 이렇게 추세를 같이 하고 있죠. 그만큼 개인들이 신용으로 좀 들어오면 주가가 강세를 띠다가 또 팔면 주가가 이렇게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전 비전이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개인들이 많이 이렇게 좀 들어와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연기금이 꾸준히 이렇게 매수해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프 보면요.
최근에 좀 주춤하기는 하지만 요 21선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요 21선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요 21선이 깨지고 이렇게 음봉이 난다 그러면 그때는 좀 매도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실적이나 AI 관련해서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또 도전 비전이 여기도 이제 자사주가 한 20% 넘어요. 7% 넘습니다. 7%. 그게 아마 1년 전에 한 1,000억 정도 매입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자사주 관련해서도 조금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 또 M&A 얘기들도 이제 지금은 좀 들어갔는데 아직도 좀 잠복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가지고 가볼 만한 주식이다. 연말까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단 한 92,000원까지는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쉽게 팔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대세 지장 없다. 갈 길이 멀다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큰 게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최근 한 10일 동안에 근한 3조 가량 매수 우회한 것 같아요. 많이 살 때는 거의 한 1조 가량도 이렇게 매수 우회했는데 주가가 지금 거의 2배가 올랐는데 1000포인트 넘게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름 휴가철이라서 아마 거래 대금이 뚝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사고 싶은 종목들은 대량으로 매수 우회하고 있다. 이제 그런 종목들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오늘 그룹 지주사라든가 미래에셋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왜 그렇게 높은 가격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이 조정받을 때가 오히려 매수할 기회다. 주도주로 지금 거의 부각이 되다시피 했는데 주도주라는 거는 기간으로는 한 1, 2년 가격으로는 한 5배, 10배씩 올라가는 게 그동안에 관리했다 이렇게 봤을 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그 PBR이 0.8에서 이제 한 1.1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선진국 대비했을 때는 아직도 굉장히 낮다 이런 것도 하나 있고요. 지금 신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요. 한 가지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주식 쪽으로 부동산 쪽에 쏠려 있는 자금들을 주식 쪽으로 좀 유도해 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책 의지가 강하게 읽힙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동산 쪽에 지금 자산 비중이요. 그러니까 평균이겠죠. 한 75%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부자들은 전부 부동산 부자라는 얘기죠. 금융자산이 한 25%밖에 안 되니까 일본 같은 데도 금융자산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37%로 거의 반토막 났다고 그래요. 일본도 최근에 몇 년 동안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시장도 이제는 부동산 쪽에서 금융자산 쪽으로 조금 이렇게 시선을 좀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주식시장이 좀 된다 이러니까요. 소문을 듣고 조금씩 이렇게 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탁 자산으로 따졌을 때요. 개인들 자금이 최근에 한 15조가량 늘었고 펀드 쪽으로는 근 한 30조가량 늘었습니다. 요게 한 3, 4개월 동안에 들어온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장은 절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좀 길게 봐야 된다. 갈 길이 멀다. 대세에 지장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방금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쉽게 팔지 마시고 지금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강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 위주로 현금이 있다고 그러면 저점에서 조금씩 이렇게 매수해 가는 건 어떤가. 지금 외국인들도 비싸 보이지만 사야 될 종목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 사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조금 따라가 보는 것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